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던 자유지만 이렇게 한다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력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키운 내 채널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똑같이 시작해도 유튜브에서 밀어주는 채널이 있고 절대 안 밀어주는 채널이 있는데요. 2년 반 동안 취미생활 모임 이런 거 안 하면서 그 시간에 유튜브만 해온 제가 채널 완벽히 떡상하는 방법은 못 알려드려도 적어도 이렇게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을 그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그리 많지 않은 시간에 저처럼 어떻게든 유튜브 수익화를 달성해서 월급으로부터 그리고 짜증나는 양아치 상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품고 있을 겁니다. 내 채널 주제보다 저 채널 주제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혼술, 챌린지, 언박싱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다 해보죠. 하지만 그렇게 어찌저찌 구독자 몇백 몇천을 모아도 그 이후부터는 채널의 성장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독자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면 구독자지 잘못된 구독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구독자 몇 명 이렇게 숫자로 보인다고 해서 다 같은 구독자가 아닙니다. 유튜브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봤죠. 주제를 바꾸지 마라. 한 주제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단순히 하나로 밀어붙여봐라. 죽을 때까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채널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수록 내 채널에 바라는 서로 너무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중 누구는 내가 춤추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누구는 내가 운동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데 이번엔 맛집을 찾아가는 영상을 올린다? 그럼 자기 취향이 아닌 영상을 시청하지 않겠죠. 그 채널에 구독자들이 시청하지 않는 영상은 당연히 유튜브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구독자 수가 더 낮더라도 내가 다루는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아둔 채널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자 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유튜브가 그렇듯 한두 번 잘 되고 말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계속 될 거잖아요. 그러니 구독자 숫자에 집착하지 말되 하나의 주제로 하더라도 내 채널이 너무 심하게 안 된다 싶으면 혹시 내가 다루는 주제가 속한 시장이 너무 작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이유에서건 유튜브로 수입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찾아보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유튜브가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출을 시킬지 말지는 이미 내 영상을 본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을 보고 구독을 하거나 좋아요, 댓글 다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내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시청했는지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실 텐데 그럼 시청 지속 시간을 어떻게 늘리냐? 시청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지만 제가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시청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드리겠다고 하면 그건 죄송하지만 사기입니다. 다만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딱 한 가지만으로 시청 지속 시간을 개선시키라고 하면 제일 우선은 음질을 신경 쓰는 게 좋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이동하면서 소리만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잡음이 들리고 너무 멀리서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말이 잘 안 들린다거나 이런 문제는 여러분의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유튜브 댓글로 님 음질 이상해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상을 다시 보는 게 민망할 수 있어도 천천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녹음하고 잡음이 들어갔나 체크하는 게 번거로운데 조금 더 쉽게 유튜브 하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고 지금도 통하는 효율적인 수익화 방법이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 클릭해서 아이디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공식적으로는 업로드 중에는 채널의 노출과 상관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간 리포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작을 하건 휴식을 하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맞습니다. 업로드 주기는 며칠 내로 올려라. 안 그러면 네 채널 노출 다 없앤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2년 반 동안 유튜브를 해오면서 여러 채널들의 흥망성쇠를 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어지간한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아니고서는 업로드 주기가 분명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몇 달 안에는 올려야 한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제가 관찰했을 때는 마지막 업로드가 3달을 넘어가면 노출을 다시 얻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적어도 아무리 원래 하시던 일이 야근이 미치게 바빠도 한 달 안에는 새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2달도 아니고 1달 반도 아니고 꼭 1달이에요? 그건 제작하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질 수 있을까봐 기준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새로 산 책을 책상 위에 둬서 눈에 띄게 만들면 언젠가는 펼쳐보고 읽는데 어디 창고 속에 넣어두면 절대로 볼 일이 없죠. 이렇게 내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면 최대한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언제마다는 올리겠다는 스스로만의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다른 채널들은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업로드하는 것을 2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정하고 지켜온 게 저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편집과 영상미 없이도 유튜브 세상 속에서 수익을 내왔던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업로드 주기를 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썸네일은 어떻게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하고 대본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핵심이죠. 그 방법과 수익화 전략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